인테리어 끝나고 난 뒤 후회하는 것들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까 하는데, 안 해서 후회하는 거 위주로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샤시가 좀 애매해서 필름 작업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몇 년 안 지났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20년 이상 되는 샤시를 필름 작업만 한다. 그때는 외부에 보면 샤시와 만나는 실리콘들이 있습니다. 샤시와 벽과 만나는 실리콘, 상태가 깨끗하면 안 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그걸 하시는 게 나아요. 공사 실컷 다 하고 난데 여름에 그쪽으로 누수되면 안쪽으로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야 된다. 외부형 실리콘으로. 어차피 실리콘 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만, 작업을 할 때는 기존 실리콘은 웬만하면 벗겨내고 해야 된다. 덧칠하면은 두께가 너무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실리콘은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한번 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실리콘 앞에 보면 콘크리트가 살짝 보이는데 그 부분이 칠로 되어 있거든요. 그 칠을 그라인더 싹 다 갈아내고 하는 게 낫긴 나아요. 왜냐하면 실리콘 잘 해놓고 그 칠이 일어나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리콘이 그 칠 위에 딱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갈아내면 시멘트가 나올 건데 그 시멘트를 깨끗이 청소하고 먼지 한 개 없게, 그래서 실리콘을 쏘면 진짜 오래 가지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희 시공팀도 뭐 LX 본사팀도 뭐 KCC 본사팀도 저희가 다 부탁을 해봤지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칼날 붙은 자루로 이렇게 깨끗이 청소는 하는데, 그래도 그라인더보다는 좀 못하겠죠. 둘째로는 창호를 안 바꿀 때 방충망을 꼭 바꿔라. 요즘에는 뭐 스테인리스다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 그 이상도 다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되는 방충망인데, 알루미늄이 약하죠, 스테인리스보다는. 그래서 햇빛을 10년 20년 보다 보면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약간만 충격해도 다 찢어지는 그런 방충망들을 많이 봤어요. 손가 이렇게 하면 그냥 구멍이 뽕뽕 날 정도로 그만큼 낡아 있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봤을 때 모양새가 뭐 빵꾸 난 게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바꿔주면 좋다. 그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욕실 공사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점. 보통 욕실 공사하면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첫 번째 덧방 공사를 많이 묻거든요. 덧방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덧방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본드를 쓴다 하더라도 기존 타일이 접착력이 약해져 있으면 두들겨 보면 떠 있는 상태도 많거든요. 걔가 떨어지면 우리께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한 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표시 안 나요. 두 장도 표시 거의 안 날걸요. 근데 한 장이 떨어지면 옆에 장들이 이제 잡아줘야 될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변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배부른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되면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덧방 공사는 하지 말고, 다 뜯는다 하더라도 먼지가 너무 많다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뭐 물청소 이런 거 좀 그렇더라도 프라이머 정도 한번 발라주면 그 먼지 본드로 인해 벽에 흡착이 된다. 그래서 그 위에 타일을 붙이면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덧방 공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방수를 다시 하기 낫겠죠. 뭐 몇 년 안 된 아파트는 상관없겠지만 수십 년 된 아파트에는 방수층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죠. 특히 우리가 넓은 면에는 물이 잘 안 새지만 배수구 주변이 좀 물이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배수구 주변을 한번 보강하는 게 낫죠. 저희가 설비 업체를 여러 업체를 써봤는데 대부분 기존 배관에 관을 하나 꽂고 그 주변에 방수액을 꽉 채워서 거기에 좀 튼튼하게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물이 많이 새기 때문에 우리 덧방 공사하면 거기에 보강을 할래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닥은 다 드러내고 방수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뜯는 김에 벽체 타일까지 다 뜯고 바닥도 다 뜯고 그렇게 방수해야 되지, 벽은 살려놓고 바닥만 뜯어서 방수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돈 조금이라도 아끼자 해서 벽은 덧방, 바닥만 철거해서 방수한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한 30cm 이상 벽 타일을 걷어내고 방수는 무조건 U자로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벽 높이가 보통 2100? 그 정도 되는데 요만큼 뜯을까 그냥 뭐 다 뜯는다고 해서 비용 차이는 크게 많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환풍기는 전동 댐퍼 있는 걸로 웬만하면 하시는 게 나아요. 전동 댐퍼가 들어가면 비용은 조금 올라가죠. 비용은 조금 올라가지만 일반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수동 댐퍼가 달려 있거든요. 환풍기를 돌리면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 형식인데 틈이 좀 더 넓어서 밑에쯤 냄새가 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제가 예전에 일반 환풍기를 많이 썼을 때 밑에쯤에 냄새가 올라온다는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댐퍼 기능을 꼭 설치해야 된다. 전동 댐퍼는 환풍기 스위치를 키면 그 전기의 힘으로 찡 열리기 때문에 주변이 아무래도 좀 더 잘 되어 있고 냄새를 좀 더 막아준다. 근데 100%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냄새가 100이 올라오면 일반 환풍기가 안 들었을 때 한 60, 70을 막아준다면 얘들은 한 80, 90 그런 식으로 더 막아주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써서 전동 댐퍼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공사 끝나고 난 뒤
냄새가 올라오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전동 덤프 핸들도 냄새가 약간씩 올라온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일을 여유가 되시면 300에 600보다는 그 이상의 타일이 낫다. 왜냐하면 300에 600 타일은 바닥에까지 같이 붙이면 조금 낫겠지만 300, 600은 도기질이라 해서 되게 약한 타일이거든요. 벽체 전용이지 바닥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바닥에는 컬러가 비슷한 걸로 해서 300에 300 보통 많이 깔거든요. 벽에 300에 600 붙이고 바닥에 600에 600 붙이면 전체 600에 600 하는 거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600각으로 넘어가는 게 맞고 300에 600을 벽에 붙이고 싶으면 바닥에는 300에 30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지가 문제된다는 거죠. 우리가 청소할 때 600각에 비례했을 때 300, 600은 매지가 2배. 딱 2배거든요. 바닥은 300에 300이기 때문에 딱 4배가 생겨요. 600각보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해보면 무광 타일이든 유광 타일이든 표면에는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청소가 잘 됩니다. 근데 그 매지 부분은 청소가 잘 안 되죠. 시멘트 재질은 곰팡이도 쓸고 물때도 많이 끼고 하겠죠. 그래서 요새 케라폭시 매지다 따로 넣는 거 많은데 그거 넣으면 월동에 낫긴 나아요. 근데 돈이 바닥까지 닿으면 7,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300에 600에서 600각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지만 근데 우리가 300, 600에서 케라폭시 줄눈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600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 해도 매진이 있기 때문에 때가 끼고 다 하겠지만 베스트는 큰 타일 붙이고 그 다음에 케라폭시 줄눈이나 하면 훨씬 낫겠지만 비용이 여의치 않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600각 타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전인데 뭐 싱크대든 뭐 욕실이든 수전은 다 괜찮은 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전을 저가용을 저희가 써보니까 AS 민원이 훨씬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하다못해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형 그걸 냈을 때도 확실히 AS는 적었어요. 그래서 안에 내구성이 인지도 있는 메이커 있는 회사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싱크대 같은 경우에 물이 새면 방수층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밑에 집으로 떨어져서 누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작업한 건 아니지만 밑에 물 새서 공사해 줄 수 있냐 이런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생각해보면 수전은 괜찮은 거 써야 되겠구나. 저희 사무실에 저 수전이 저가용 제일 저가용 넣어서 쓰고 있는데 벌써 2번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물샘도 있고 물 열고 트는 거에 있어서 뻑뻑함도 생기고 제가 써보니까 단점이 많아서 요즘은 웬만하면 수전은 비싼 거 쓰시든 아니면 메이커 쓰시든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은 유가인데요. 유가가 예전에 타일 유가라는 걸 많이 했거든요. 사각형의 뚜껑이 니켈 재질, 유광 재질 많이 있는데 뒤집으면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럼 같은 타일을 붙일 수 있는 타일 유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타일을 붙여놓으면 바닥 마감이 어떻게 보이냐 금속에 테두리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다 타일로 되게 깔끔하다. 근데 그거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1차적으로 머리카락 걸러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 막힘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뚜껑을 항상 드러내고 머리카락을 걷어내야 되죠. 저희도 몇 집 예전에 해봤었는데 너무 불편하다 하셔서 요즘은 거의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 있고 그래서 유가는 무조건 1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망이 되어 있는 유가로 시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은 첫 번째로 들어왔을 때 디딤석이 있어요. 물론 작은 현관에는 디딤석 없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30평 때부터는 웬만하면 디딤석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디딤석이 사이즈가 애매하면 디딤석 위에서 중문 열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문을 이렇게 멀리서 열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넘어가는 그런 디딤석은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디딤석 넓이는 최하 45cm 이상 그 위에 올라서서 문을 열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올라서서 문을 열죠. 사용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벽체는 웬만하면 도배 말고 필름 아니면 타일 청소가 쉬운 자재로 예전에 많이 했던 디자인월 마루 재질로 벽에 붙여놓으면 오른산에 봤을 때는 타일처럼 보이고 그런 자재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쉽게 걸레로 닦을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나을 것 같아요. 현관은 우리가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벽체에 도배 놨을 때 도배 때도 많이 타고 특히 현관문 쪽에 각이 있는데 그 각을 손으로 많이 잡기 때문에 손때가 시커멓게 지더라. 저희 집에 도배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흰색 도배를 했는데 현관문 주변에 한 요 정도 싹 맞습니다. 저희 애 항상 밖에서 놀다가 당연히 애들이 손 씻고 들어오겠어요. 신발 벗는다고 그런 부위에 많이 잡고 이렇게 신발을 벗기 때문에 항상 손때가 시커멓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손님한테는 웬만하면 이제 목공해서 필름으로 하자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아무래도 좀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웬만하면 필름 또는 뭐 타일 이런 재질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닥재 선택인데 일단 마루와 장판, 뭐 타일, 뭐 여러 가지의 재질이 있는데 장판으로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장판이 두꺼웠을 때 조금 낫겠지만 장판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 때문에 장판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새 놓는 집 특히 1.8T 최고로 얇은 장판 그런 걸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시멘트에 약간의 오돌도돌함 다 표시 나더라는 거죠. 처음에 깔았을 때는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깔아앉기 시작하죠. 그러면 약간의 오돌도돌함, 바닥의 형태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보기 싫다. 바닥에 퍼티 작업이든 전체 뭐 면 고르기를 하든 작업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럼 장판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판은 최소한 2.2T 이상 낫다. 비용을 좀 절감하자면 그래도 2.2T까지 깔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추천드리고 발코니에 타일 위에 그냥 장판 까는 경우가 많은데 거실 확장을 안 했을 때 대부분은 거실이랑 거실 앞 발코니랑 면이 같은 구조가 많아요. 그리고 큰 방 쪽이나 뭐 작은 방 쪽 연결됐으면 단이 딱 떨어져서 거기는 물 쓸 수 있고 거실에 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나가면 발이 시렵다 이런 이유로 장판을 많이 깔아달라 하는데 거기에 장판을 깔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타일이 있으면 타일 매지가 있겠죠. 그 부분이 나중에 한 보름, 한 달 정도 지나면 선명하게 다 드러나요. 바둑판처럼. 유의하시기 바라고 두꺼운 타일 깔아도 표시가 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걸 없애려면 퍼티 작업을 다 하면 좋아요. 매지를 퍼티로 싹 다 메우고 그래서 깔면은 깨끗하게 나오죠. 비용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싫기 때문에 퍼티 작업하는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배인데요. 도배는 도배지가 어떤 거냐 따라서 우리 집이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도배지 속에 밑 작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장에 부직포를 안 치면 네발이란 게 있는데 그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천장에 되면 여름에 줄이 이렇게 막 생긴다. 그거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게 네발이 자국인데 그 네발을 안 붙이게 되면 석고 연결 부위가 약간만 삐뚤어져도 도배지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석고 연결 부위에 다 네발이라는 테이프를 붙이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천장에는 부직포 쳐야 표시 안 나기 때문에 월등히 나은 것 같고 근데 부직포를 치면 시공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 차이도 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30평대 도배 얼마예요? 그냥 300만 원. 근데 이런 설명 다 드리고 400만 원 나왔어요. 아무 설명 없이 300, 400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업체는 300, 어떤 업체는 400. 도배의 마진에 있어서 100만 원이나 차이 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밑작업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면 그 인테리어 업자분한테 설명을 듣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벽체에는 대부분 부직포를 다 붙이는데 거기에 테두리 있죠. 붙는 면, 네모 거기에는 시멘트 오돌도돌함이 표시 많이 나서 요새 또 도배지가 좀 곱고 화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표시가 많이 나요. 그 부분에 퍼티 작업을 해서 사포로 맨질맨질하게 갈면 깨끗하게 나오겠죠. 보시면 이렇게 붙은 자국 있죠. 붙은 자국 보면 원래 시멘트 색깔이 요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보면 전체가 다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흰색으로 되어 있느냐, 이 붙는 면에 시멘트가 이런 식으로 오돌도돌하다 그러면 이게 도배지에 그대로 표현이 다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퍼티를 입혀서 면 처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오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도배에 있어서는 도배지, 부자재 이런 것보다 인건비가 제일 비싸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면에 사각을 퍼티 작업하고 샌딩을 한다 말려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10분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심한 부분에는 1회가 안 되니까 2회, 3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죠. 대구에서 지금 인건비로 측정됐다면 뭐 도배가 예를 들어 30만원 내외인데 그 비용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방 싱크대 쪽에 말씀을 드릴 텐데 수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괜찮은 거 써야 될 거고 그걸로 피해본 집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수전이 물이 떨어지면 우리가 모르고 사세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수전 누수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걸레바지 밑으로 해서 물이 새어 나와야 그때 새는지 알거든. 왜냐면 개수대 밑에 있는 장을 우리가 잘 안 열어봐요. 그건 개수대 때문에 냄비가 있다든지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어봐야 아니면 물이 새어 나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시고 살죠. 그러면 며칠 동안 누수되면 밑에 집에서 올라오죠. 물이 샌다고. 그제서야 아는 집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은 좋은 거 써야 된다. 물론 뭐 벽 안에 있는 배관 그리고 연결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전 자체의 불량생긴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볼. 볼은 웬만하면 코팅을 하시든 코팅되어 있는 제품을 쓰시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써보면 개수대의 가장 스트레스는 물 오르기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청소를 해도 마르면 또 물 오르기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 아니면 코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후드는 요리를 많이 하시는 집에는 당연히 후드 힘이 좋은 걸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가용은 당연히 모터 기능이 안 좋아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대가 올라가면 모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셀 수밖에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 측에서 설계할 때 피트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실이든 모든 환풍 구간에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면 외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구조에는 피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든 배관들이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지나가는 길, 또는 냄새가 이제 빠져나가서 위로 올라가는 그 길, 1층 올라가고 2층 이런 식으로 그 비트 공간으로 해서 냄새가 올라가는데, 아파트 특성상 비트가 여기 있는데 후드가 한 2m 떨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당연히 잘 안 되죠. 잘 안 빨려요. 어떤 집은 비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붙어 있어요. 대부분 집이 이렇게 됐어요. 아파트 설계를 할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야지만 냄새를 잘 밀어낸다.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저쪽으로 옮긴다면 후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옮겼는데 A4 이 종이 한 장이 안 붙더라는 거죠. 그래서 AS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한 10년 전인가? 그때 물어보니까 후드 배관이 길어져서 후드 압이 약해졌다.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후드 배관은 무리하게 안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리하게 옮기면 탄소 필터다 이런 거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싱크대 설치할 때 요즘 보면 가전이 되게 많잖아요. 가장 간단한 게 인덕션, 식세기, 오븐, 밥통, 커피 머신, 하고 청소기마저 직수형, 그래서 청소기가 물 배수되고 물이 저절로 차오르고 그런 기능 때문에 물하고 배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싱크 주변이죠. 그런 가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로청이 들어간다, 로봇 청소기가 들어간다, 그럼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고 당연히 알아서 해 주시겠지. 물론 소통이 되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로청이 있냐 없냐, 식세기가 있냐 없냐 이렇게 여쭤볼 수 있지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빠뜨릴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다 만들고 난 뒤에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또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과 의논해서 잘 하시길 바라고, 후회하시는 점이 뭐냐면 식세기가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1년 뒤 혹시 구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식세기 구간을 한 600 정도 띄운다면 그 600 되는 장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600을 빼서 넣을 수 있게 전선도 미리 빼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저희도 있습니다. 한 1년 지나고 하는데 식세기 있는데 어디 넣을까요? 이런 게 많은데 처음에 아무 말씀 없다면 싱크대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쿡탑장 얼마 뭐 띄우고 개수대장 얼마 또 띄우고 이렇게 많이 했을 때 딱 600 나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식세기가 나중에는 넣을 거다 하면 딱 600 되는 공간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열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간을 미리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한다고 나중에 안 하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미리 생각하셔서 만들어 놓으면 좋다. 냉장고 장을 지금은 뚱냉이 한 개인데 한 내년 1, 2년 있다가 키친 피술에서 한 1m 80 살 수 있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냉장고 장을 그렇게 미리 만들면 안 되겠냐, 그런 질문을 제가 예전에 들어봤거든요. 근데 또 그건 아니죠. 뚱뚱한 냉장고가 1m 장 한 개만 있을 텐데 1m 80이나 공간 띄워놓으면 넣었을 때 이 공간이 너무 휑하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 키 큰 장을 한 개 만들어 놓고 걔들 나중에 빼서 넣을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냉장고 사이즈가 쭉 같이 가면 좋을 건데 혹시 합니까? 1년 뒤에 또 뭐 사이즈가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또 못 써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장은 미리 만들어 놓는 걸 제가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 단열 공사, 제가 후회하신 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에는 예를 들어 예산이 넉넉하면 당연히 단열 공사하고 다 신경 쓰겠지만 예산이 빡빡한 상태에서 일단 우리 집이 예뻐야 된다. 그래서 단열 공사에 신경 안 쓰고 안에 인테리어만 계획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다 후회하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대부분 다 후회하십니다. 특히 알루미늄 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풍이 되게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에만 딱 예쁘게 해놨어. 그럼 나중에 무조건 후회하세요. 그래서 샤시하고 단일 공사는 돈을 아끼시지 마라. 걔들 먼저 해놓고, 물론 우리 집이 잘 되어 있는 집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걔들 다 해놓고 나머지 부분 예산으로 안에 인테리어 하시는 게 맞고, 중간집이랑 끝집, 꼭대기층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단열 더 신경 써야 되겠죠. 항상 끝집들은 외벽이란 게 생기기 마련이죠. 결로도 많이 차고 한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전집 같은 경우에는 단열 공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고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는 위에 층이 없기 때문에 한기, 특히 여름에 많이 덥고 그러니까 단열 공사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 단열 공사를 아무리 신경 쓴다 하더라도 중간층보다는 나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집 없어서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다. 그래서 한번 단열 공사는 확실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꼭대기층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로티 2층, 예전에는 그런 아파트가 없겠지만 요즘 아파트 보면 필로티 2층이 많아요. 1층인데 떠가 있죠. 밑에 공간이 있죠. 필로티 2층이 되게 추워요. 제가 공사해보면서 알게 되었던 문제인데, 겨울에 공사를 해보면 현장이 3개인데 그 집만 가면 추워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필로티 밑에 한기가 많은 상태에서 뭐 지하든 뭐든 땅에 지반 위에 있으면 그래도 우풍이 적을 텐데 떠가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한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 집이 많이 추워질 수밖에 없다. 근데 바닥 단열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조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은 돈으로 우리 집 인테리어 효과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거는 조명이라 생각하거든요. 조명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100만 원만 투자하시면 우리 집이 싹 바뀌니까 그거 꼭 참고하세요. 조명에 신경 써야 집이 마지막에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공사를 해보면 조명이 딱 달렸을 때 고객님이 와 예뻐졌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희는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목공이 끝나면 아 우리 집이 잘 나오겠다 예상이 되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조명이 달렸을 때 집이 예뻐지는 걸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명에 많이 신경 쓰면 아무래도 예뻐진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간접할 수 있는 집은 높이가 나왔어? 그러면 간접만이 넣고 뭐 마그네틱 중간에 한 줄 넣고 그 정도만 해도 뭐 집이 우리 집이 진짜 180도 그 정도로 예뻐지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대구 인테리어 맛집 단골분들 환영해요. 구독하고 맛있는 인테리어를 시작하세요.